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스라스라스라. 네. 아스라를 하나. 네, 바로 아스라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뭘까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도 학교 이야기입니다. 어디 학교요? 제가 나왔던 학교 얘기입니다. 고등학교요? 네. 거기 무슨 이렇게 귀신이 많아? 그러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제가 저번 시참 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 시참이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요. 시참이 끝나고 5분도 안 돼갖고 제 고등학교 동창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우리 학교 얘기하더라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학교 나온 애들은 누군지 다 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애들 몇 명 있다 보니까 연락해가지고 야, 이 얘기를 푸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죠. 한 10분 정도. 그냥 그런 얘기 해봤다. 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네가 전학을 가고, 그러니까 제가 전학을 가고 나서 자기들 졸업을 한 후에 사건이 또 있었대요. 어떻게 아냐? 웬 졸업했는데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 동생이 하나가 있거든요.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3살 차이가 나요. 그 친구도 그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이야기는 제 친구의 동생이 겪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제가 1학년, 2학년 때 각각 본관 화장실과 그리고 별관 건물 계단 쪽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전학 가고 난 1년 동안 제 친구들이 3학년 생활을 하는 동안 뭔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줬대요. 이유인즉슨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도 거기가 사립학교여가지고 선생님들 꽤 오래 계셨거든요. 그 전까지도 몇 번씩 있었던 사건이래요. 몇 번씩 있었던 사건인데 1년부터 3학년 때까지 다니는 3년 사이에 이만큼 겪는 세대는 없다 이건 거예요. 선생님들 의견은. 그래갖고 1, 2학년 때 귀신을 봤던 저희 동기들은 3학년 때 선생님들의 눈치를 엄청 보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졸업을 하게 됐대요. 졸업을 하고 나서 제 친구 동생이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입학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미 전 세대가 좀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대상으로도 조금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괜히 이상한 소문 돌지 않게 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제 친구 동생을 돌비라고 하면은 그 돌비가 학교를 들어갔을 당시 같은 반에 돌비랑 똑같이 형이 이 학교를 다녔던 애가 2명이 있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3명은 형들을 통해 갖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입이 좀 가벼웠나 봐요. 학교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애들이랑 친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걸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소문이 퍼질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진 애들 사이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냥 완전 짜증만 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 졸업하면서 체벌이 완전 금지화가 돼가지고 때리지도 못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소문은 계속 점점 커지고 거의 모든 1학년 학생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괜히 2층에서 화장실 가가지고 귀신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살펴보고 막 야자실 괜히 계단 가가지고 귀신 나오나 안 나오나 살펴보고 예. 막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었나 봐요. 돌비 1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찍힌 거예요. 학년 전체가 선생님들한테 찍혔대요.
집중 관리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 학년들이 귀신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는 장소에 여러 명이 모여서 서 있기만 해도 선생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 빨리 해산해라. 여기 있지 마라. 이러면서 보내고. 그렇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말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꼭 애가 아니더라도 사람 심리잖아요. 얘네들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제대로 한번 체험을 해보자란 계획을 세우게 됐대요. 그때도 야자는 여전히 필수였고 대신 12시까지 하는 야자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필수 야자는 10시까지니까 학교 뒤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가. 네. 그쪽에서 좀 시간 좀 보내다가 아무도 없는 학교에 들어와서 체험을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나 봐요. 근데 거기에 돌비가 껴있던 거예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10시까지 야자를 마친 돌비를 포함한 4명의 인물들이 10시 학교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후문을 통해 산속으로 올라간 다음에 30분 정도를 기다렸대요. 10시 반이 돼가지고 조용히 학교로 와보니까 학교는 진짜 그냥 깜깜하더래요. 당연하죠. 아무도 없을 테니까. 야자까지 끝난 학교에 누가 있겠어요. 뭐 시험 기간도 아니고.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문이 잠겨 있겠죠. 그런 허술한 곳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생각보다. 문을 흔들었는데 안 열리더래요. 본관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 총 3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네. 두 번째 문을 열었는데도 안 열리더래요. 세 번째 문도 안 열리더래요. 아,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 학교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창문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몇 번 해봤거든요. 딱 겹쳐갖고 비비면은 잠겨있는 자물쇠가 천천히 올라가는 창문이 있어요. 옛날 창문 중에 그런 창문이 있어요. 그거를 시도한 거예요. 애 중 한 명이. 1층 창문을 딱 잡고 이렇게 막 비비니까 이렇게 점점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열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창문을 열었대요. 딱 들어가니까 처음 보였던 풍경은 학교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교무실의 풍경이었대요. 교무실 창문을 연 거예요. 조심스럽게 걸어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유명한 새콤이 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설치를 하니까 갑자기 막 삐용삐용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애들 입장에서. 근데 얘네들이 생각을 잘못한 게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학교 안으로 숨은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대요.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밖에 차가 웽 하면서 와가지고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가 들리고 애들이 엄청나게 두려움했던 거죠. 진짜 두려움했던 거죠. 네.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진짜. 아, 진짜 큰일 났다. 와,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한 30분, 40분? 자기 느낌상 그 정도 됐었대요. 한 3, 40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잡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나가도 되는 건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차에 한 명이 문자를 보내더래요, 자기한테. 야, 간 거 같지? 라고 문자가 오더래요. 일단은 눈치를 봤대요. 간 거 맞겠지? 나가도 되겠지? 이러면서 눈치를 보는데 서로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그 4명 중에 한 명이 야, 간 거 같은데 우리 몇 층에서 만나자. 일단은 흩어져 있으니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애들은 각자 숨어있던 장소에서 모여갖고 그 학교 탐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 탐방을 시작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미 문을 열면은 뭔가 큰일 난다는 걸 알았잖아요. 진정한 학습을 해버렸잖아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 문을 제대로 열 수가 없더래요. 막 교실도 열어보고 막 그러고 싶은데 왠지 문만 열면 또 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그냥 귀신 나온다는 그 2층 중앙에 있는 화장실만 가자. 거기만 보고 빠르게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불은 하나도 안 켜져 있는 상태고 핸드폰 후레쉬 불빛에 의존을 한 채로 2층으로 올라와서 화장실 앞까지 도착을 했대요. 화장실 앞까지 도착을 했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래요. 괜히 애들밖에 없으니까 지들도 서로 무서워가지고 남고라 그랬으니까 다 남자애들일 거 아니에요. 남자애들끼리 야, 줄 알았냐? 야, 네가 먼저 들어가 봐라. 겁먹었구만 막 이러면서 서로 미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괜히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자들. 그리고 고1 때니까 17살이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강할 나이에요. 한 명이 아, 진짜 겁쟁이들이랑 같이 상종을 못하겠다. 내가 들어갔다 오겠다. 이러면서 화장실 문을 연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친구를 복도에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복도에서 쳐다보는데 걔가 변기칸도 막 열어보고 막 이리저리 둘러보고 그러는데도 딱히 별 뭐가 이상한 것도 일어나지가 않더래요. 그래갖고 아이씨 뭐야 이거 뭐 안 나오네. 형들이 우리 놀리려고 소문 냈나 보다. 그냥 만든 소문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한 다음에 야 가자 재미없다.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이러고 나서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생각해보니까 문은 다 잠겼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가려면 창문을 또 따야 돼요. 근데 교무실 문은 열면은 소리가 난다는 걸 걔들은 알고 있는 상태고 어디를 열까 하다가 1층에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전용 화장실. 거기를 열고 들어가서 거기 창문으로 나가자가 된 거예요. 그쪽 화장실 문을 열었고 한 명씩 담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창문을 넘어갖고 밖으로 나가게 됐대요. 창문에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문을 닫고 아, 진짜 시간만 낭비했다. 이러고 집으로 각자 간 다음에 다음날 등교를 해서 어젯밤에 지들끼리 막 사진도 찍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자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어제 밤에 몰래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훑어봤는데 아 진짜 귀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선생님 귀에 안 들어가겠냐고요. 이게 안 들어갈 리가 없는 거잖아요. 걸린 거예요. 오. 불법 침입을 한 거를 지들이 자랑하고 다녀서 걸린 거예요.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래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몇 학년 몇 반 누구, 몇 학년 몇 반 누구, 몇 학년 몇 반 돌비, 교무실로 오세요. 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멤버들이, 아, 어제 문 따고 들어갔던 우리들이네. 아,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같이 교무실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었대요. 망연자실하게. 딱 서 있으니까 그때 마침 나오던 한 선생님이 얼굴을 한번 쓱 훑어보고 아이고, 들어가! 한 다음에 들여보내버린 거예요. 네. 들어가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 자리로 가서 그 앞에 서서 엄청난 잔소리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만 듣고 있는데 귓가에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정학이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막 눈물이 나더래요.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소문을 듣고 너무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비니까 선생님이 부모님 데리고 와가 된 거예요. 그렇게 까이고 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부모님들한테도 2차로 까이고 다음날 학교를 등교를 했더니만 억울한 거예요. 본인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귀신이라도 봤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귀신 보려고 갔던 건데 귀신도 못 보고 괜히 걸려갖고 학교에서 까이고 집에서도 까이고 완전 날라리로 찍히고 이 무슨 억울한 상황이냐 하면서 돌비를 포함한 그 4명이 안 된다. 이렇게 끝낼 순 없다가 된 거예요. 보자. 무조건 봐야 된다, 이거는. 화장실에서 귀신을 보든 아니면은 별관에 있는 그 계단 귀신을 보든 무조건 봐야 된다, 우리는. 그래야 이 억울함이 풀린다. 약간 도원결의 같은 걸 지들끼리 한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근데 얘네들은 이미 한번 무단 침입으로 인한 죗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자 시간에 괜히 일부러 화장실 같은 데 갈 때 2층 중앙 화장실 가고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지만 결국은 몇 달 가까이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왔대요. 학교 축제 날이 왔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별관 1층이 체육관이라고, 실내 체육관. 학교 축제를 11시까지 한대요. 예. 근데 실내 체육관 내에서 한대요. 그럼 무조건 11시까지 그 건물은 열려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애들이 그거를 기회 삼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언제 방법이 생길지 모른다. 우리가 2, 3학년 때 공부를 잘해서 그 별관에 자습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이 아니면 살릴 수 없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축제 날이 됐고 11시에 축제가 끝날 때 계단으로 미친 듯이 올라갔대요. 문을 잠그기 전에. 허점을 노린 거였어요. 걔들 나름대로. 오. 설마 축제 때 누가 야자실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냐. 축제가 끝나기 전에 그냥 올라가가지고 숨어 있으면 분명히 아무도 안 올라온다. 머리는 나름 쓴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네. 예. 11시가 됐고 축제가 끝났고 이제 남는 학생들이 쓰레기 정리하고 축제 정리를 한 다음에 한 12시쯤 되니까 문을 잠그는 소리가 하나 둘씩 들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학교가 완전 고요해지더래요. 애들은 속으로 쾌지를 부른 거죠. 성공했다.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침입을 성공했다. 우리가 화장실 귀신은 보지 못하더라도 계단에서 나온다는 그 여자 귀신은 봐야 된다. 출몰 지역은 2층이잖아요. 소문에 의하면. 천천히 2층으로 내려갔대요. 천천히 2층으로 내려가니까 불은 다 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 시꺼먼 상태에서 지들끼리 핸드폰 후레쉬를 켜놓고 막 훑어보는데 예. 그렇게 귀신이 쉽게 나오면 지금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멤버 중 누가 쓸데없는 걸 주워 들어왔나 봐요. 자시에는 귀신이 많이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1시쯤에 다시 한번 놀아보자. 이러고 나서 2학년 야자실인 3층 야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3층 야자실에 들어가서 애들끼리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학교에서 남자 4명이 앉아갖고 떠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똑같았던 거예요. 한 명이 야, 우리 이렇게 분위기도 좋은데 무서운 얘기나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둘 자기들만이 아는 무서운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고 거의 1시가 다가올 때쯤까지 무서운 얘기를 했대요. 얘들이 간과한 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그 분위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겁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제일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지게 됐어요. 1시가 됐고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일어나서 야 1시 됐으니까 우리 내려가가지고 이제 한번 2층에 나오는 그 귀신을 한번 보러 가자 하면서 딱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2층에 내려가가지고 또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쉽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씨 진짜 이번에도 허탕치냐.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냥 2층 화장실 쪽을 멍하니 중간 계단에 서가지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대요.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 무섭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4명 중에 돌비 친구 중 1명이 갑자기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3층으로 걸어 올라가더래. 예. 혼자서. 뭐 다들 별로 뭐 화장실 가나 보다 이거죠. 3명이 남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야 우리 지금 못 보면은 또 언제 들어오냐. 와 우리 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게 흔치 않은 기회지 않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상하더래요. 애가 너무 안 내려오더래요. 큰일을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소변을 보고 내려올 시간은 이미 훨씬 지난 상태였고 네. 3명이서 이제 그 친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올라가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대요. 네. 소변기는 바로 눈에서 보이잖아요.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얘 큰일 보는구나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변기 칸을 하나씩 열면서 야 빨리 싸고 나와 이러면서 막 열기 시작을 했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네. 화장실에 아무도 없더래요. 뭐지? 얘 어디 갔지? 이러면서 3명 중에 1명이 혼자서 4층 화장실로 올라간 거예요. 3층 화장실이 아니라 4층 화장실을 썼을 수도 있지 않냐. 나갔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그 별관의 계단은 하나고 자기들은 2층에 서 있었고 애는 올라갔잖아요. 절대로 어디로 나갈 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이 건물 어딘가에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3명 중에 1명이 4층 화장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비와 남은 친구 1명은 3층 야자실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명이서 야자실을 쭉 한 바퀴 훑어봤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4층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걔네 둘도 4층으로 올라갔대요. 처음 사라진 애랑 걔를 찾겠다고 올라간 애랑 아무도 없더래요. 문자를 보냈대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야 니들 어디냐?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갖고 전화를 탁 거는데 진동 소리가 아래서 들리더래요. 핸드폰 우웅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계단 저 아래에서 들리더래요. 2명이 이제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분명 2층에 있었고 애들 위로 올라갔고 우리 3층에서 야자실에 있으면 계단 내려가는 소리 다 들릴 텐데 진동이 왜 아래에서 들리냐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돌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야자실 돌아다닐 때 그때 내려갔나 보지. 너무 무섭게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러면서 2명이서 4층에서부터 진동 소리를 따라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내려가는데 이야기로만 들었던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됐대요. 계단 틈 사이로 아래층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빛이 깜빡깜빡 하면서 올라오고 있더래요. 얘네들이 이미 소문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게 그 소문의 깜빡임이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내려가면은 스위치를 깜빡거리고 있는 여자 귀신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진동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아래층에서. 받아라. 빨리 받아라. 빨리 받아서 어디 있는지 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계속 전화를 3번, 4번 이렇게 걸었는데도 진동은 계속 아래층에서 울리고 있고 그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더래요. 근데 얘네들이 1명한테만 계속 전화를 건 거예요. 예. 처음 사라진 친구 말고 그 친구 찾겠다고 4층으로 올라간 그 친구한테만 전화를 걸고 있던 거예요. 야, 그 처음 사라진 걔한테 전화 걸어보자. 이러고 나서 그 친구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는데 진동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나더래요. 뭐야? 자기가 느끼기에 정말 바로 귀 옆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통화 누르자마자. 예. 고개를 돌려갖고 그쪽을 봤는데 그쪽 방향이 본인들이 애를 찾고 있던 3층 야자실 방향이었대요. 분명 2명이서 3층 야자실은 찾아봤잖아요. 없는 거 분명 확인했는데 아니 왜 저기서 핸드폰 소리가 들리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핸드폰 전화를 계속 걸면서 끊기면 다시 전화 걸고 끊기면 다시 전화 걸고 하면서 2명이서 3층 야자실을 다시 들어갔대요. 점점 진동 소리가 가까워지더래요. 점점 진동 소리가 가까워지고 1명은 후레쉬를 붙이고 있고 1명은 전화를 계속 걸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 검은색 실루엣 하나가 독서실 책상 그 아래에서 숨어 있는 게 보이더래요. 다가가긴 무서워가지고 야, 너 누구 맞아? 하면서 말을 걸었대요. 그 독서실 책상 아래에서 검은색 그림자가 의자를 끼익 하고 밀더니만 천천히 기어 나오는데 처음 사라졌던 그 친구더래요. 얼굴 봤으니까 얘네들은 안심될 거 아니에요. 막 뛰어가가지고 너 괜찮냐? 무슨 일 있었던 거냐? 하면서 말을 걸었대요. 이 친구가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으니까 얘네 둘은 답답했는지 일단 나가자. 일단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나가자. 이러면서 개손을
붙잡고 계단 쪽 라인까지 나왔는데 빛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더래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결국 한 10분, 20분 정도 멍하니 서 있었대요. 그리고 10분 동안 빛은 계속 깜빡이고 있었대요. 전화를 다시 걸었대요. 진동 소리는 여전히 아래에서 들리더래요.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돌비가 얘기했대요. 내가 내려가 보겠다. 내가 내려가서 귀신이 있으면은 소리 지르면서 올라올 테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 말이 없거나 연락이 없으면은 꼭 나를 찾으러 내려와줘라. 약간 뭐 전쟁터 나가는 군인인 것 마냥 열심히 애들한테 거의 유언 남기듯이 얘기를 하고 돌비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3층에서 2.5층, 즉 중간 계단까지 내려갔대요. 중간 계단까지 내려가서 고개를 돌리면 바로 2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고개를 싹 돌려서 2층을 봤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애가 서 있더래요. 4층에 그 친구를 찾으러 올라갔던 그 친구가 네. 화장실 앞 스위치 앞에 서가지고 불을 깜빡거리고 있더래요. 한 손으로 거리면서 계속 불을 껐다 켰다를 하고 있더래요. 무섭다는 생각보다 안심이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 애가 장난친 거구나. 우리 놀리려고. 아, 진짜 장난친 거구나. 이러면서 위에 있던 2명을 불렀대요. 야, 누가 장난친 거야. 그냥 내려와, 가자. 야, 빨리 나가자. 이러고 나서 위에 있는 애들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얘가 장난친 거라고? 아, 넌 진짜 죽었다. 이러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3층에서 2명이 똑같이 돌비가 있는 중앙 계단까지 내려왔고 3명이 모여서 그 친구한테 있는 욕 없는 욕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붙잡더래요. 그러면서 올라가지요, 갑자기. 왜 올라가자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걔 표정을 봤는데 진짜 너무 심각해 보였대요, 표정이. 그래서 그 장난치고 있는 그 친구를 무시하고 올라갔대요. 올라갔더니만 애가 한다는 말이 야, 봐봐 하면서 3층에 있는 스위치를 딱 켰는데 불이 안 켜지더래요. 그러면서 3명 전부 다 뇌정지가 오는 거예요. 예. 야, 불 안 켜지는데 저거 뭐야? 이러고.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뭘 겪고 있는 거냐. 쟤는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저러고 있는 거냐. 근데 결론은 안 날 거 아니에요. 걔네들 머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한 5분 정도 멍 때리다가 3명이서 야, 그냥 동시에 뛰어내려가 버리자. 동시에 뛰어내려가서 2층 가서 애 붙잡고 1층 내려가서 문 열고 나가자. 이거 말고는 없다. 하면서 다 같이 결의를 다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뛰어내려갔대요. 3명이 같이.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2층에 도착했고 2층에서 스위치를 깜빡이고 있던 그 친구를 붙들고 1층까지 뛰어내려와서 1층 문골이 걸어 잠겨져 있는 그 위에서 이렇게 돌려서 잡는 그거 있죠. 그걸로 잠겨 있으니까 그거를 탁 열고 문을 열고 뛰어나갔대요. 딱 뛰어나가가지고 그 별관 건물과 한 10m, 15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뒤를 딱 돌아가고 3명이서 전부 다 건물을 봤는데 그냥 어두컴컴하더래요.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얘네들이 겪은 상태는 지금 너무 무섭고 예. 일단은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 있기는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한테 이제 한 명 한 명씩 야, 이제 가자. 춥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 그러고 있고 처음 사라졌던 그 친구도 그때서는 좀 정신이 돌아왔는지 와,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진짜 와, 나 왜 이렇게 무섭냐 이러고 있는데 되게 낯선 목소리로 진짜 가게? 이러더래요. 고개 딱 돌렸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나와 있는 게 3명밖에 없더래요. 애들 또 거기서 뇌정지 온 거예요. 문은 열려 있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래요. 핸드폰을 꺼내갖고 또 그 친구한테, 그 사라진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진동 소리도 안 들리고 전화는 받지도 않고 3명이서 고민하다가 그 별관으로 들어갔대요. 어쨌든 친구를 놓고 갈 수는 없었대요. 문을 열었는데 또다시 새콤이 울리더래요.
근데 애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안심을 했대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찾지 않아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 건물을 수색을 할 거고, 그러면은 쟤는 어떻게든 간에 발견이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도망치는 게 맞다. 이러고 나서 3명이서 후문으로 뛰었대요. 후문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학교를 벗어났고, 자기들이 예전에 그 학교 무단 침입을 위해 숨어있던 그 산속 공간으로 가가지고 3명이서 숨죽이고 기다렸대요. 언젠가 얘한테 연락이 올 거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30분이 지났대요. 그리고 40분이 지났대요. 연락은 오지 않고 애들은 초조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보자. 이쯤 되면은, 별관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쯤 되면은 걔네들도 철수했지 않았겠냐. 내려가면서 전화를 걸면서 천천히 학교 쪽으로 걸어갔대요. 학교에는 아무런 차도 들어와 있지 않고 어두컴컴한 별관 건물만 보이고, 별관 문을 흔들었대요. 잠겨 있더래요. 그러면 일단은 수색을 끝내고 가신 거예요, 직원분들은. 전화를 걸었대요. 막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받아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5통이고 6통이고 7통이고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더래요. 전화를 받자마자 3명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너 어디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그러더래요. 야, 나 지금 3층에 있어, 이러더래요. 예. 뒤로 빠져갖고 3층 유리창을 보니까 진짜 핸드폰 그 후레쉬불빛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창문으로 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야,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막 이러면서 애를 엄청나게 갈군 거죠. 그러니까 애가, 너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 그래서, 아, 그냥 빨리 내려와. 어차피 우리 다 1층에 있으니까 계단으로 뛰어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만나면 되니까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애가, 야, 2층에서 불 깜빡이는데 어떻게 내려가, 이러더래요. 근데 밖에서 2층 계단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씻고 놓더래요. 야, 불 안 깜빡여. 내려와. 우리 밖에서 보여, 거기. 그냥 빨리 내려와. 예. 이랬는데도 애는 계속, 아니라고, 나 분명 지금 전화하면서도 한번 훌떡 내려봤는데 계속 깜빡이고 있다고. 애들이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야, 빨리 내려와라. 헛것 보는 거다. 내려와라. 이러니까 애가 그러면 눈 딱 감고 내려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뛰어서 내려와서 1층까지 왔고 잠긴 문을 열고 나왔대요. 나오고 4명이서 이제 비명 지르면서 학교 밖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와갖고 학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가지고, 와, 진짜 너무 무서웠다. 진짜 너무 무서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사라졌던 그 친구가 궁금하잖아요. 왜 거기 숨어 있었는지. 애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3층 화장실에 갔는데 불이 안 켜져서 너무 무서웠대요. 네. 혹시 4층은 불이 켜질까라는 생각으로 4층을 올라갔대요. 4층을 올라갔는데 거기도 불이 안 켜지니까. 근데 화장실은 급하니까 또 다시 3층 내려가서 화장실 갈 바에 4층 화장실을 쓰자. 이런 생각으로 4층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대요. 4층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누가 자기 옆 소변기에 서는 느낌이 들더래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돌려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괜히 무섭게. 괜히 무섭게 왜 이런 느낌이 드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네. 문 바로 옆에 웬 시꺼먼 그림자가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는 소리가. 그러더니만 그 검은 실루엣이 계단으로 내려가더래요. 무섭다는 생각보다 궁금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갖고 따라 내려갔대요. 너무 가까이 붙진 않은 상태로. 4층과 3층 중앙 계단에 서서 그 검은 실루엣을 보는데 그 검은 실루엣이 원래 3층 스위치 앞에 서가지고 거리다가
2층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래갖고 저게 그 귀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걔도 이제 따라서 3층으로 딱 내려가고 그때쯤 귀신이 2층 중앙계단 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2층 중앙계단 쪽에 돌비를 포함한 3명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멈칫하더래요. 내려가던 실루엣이. 그들만 뒤를 돌아서 자기한테 뛰어오더래요. 예. 그대로 야자실로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걔는 그때. 나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타겟은 이제 걔를 찾으러 가서 4층에서 사라진 그 친구가 된 거예요. 예. 너는 도대체 어떻게 2층에 서 있던 거냐. 이러니까 걔가 한다는 말이 뭔 소리냐고. 나 4층 화장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나 찾으러 올라갔는데 당연히 변기칸에 애가 있을 줄 알고 변기칸을 이렇게 하나씩 열었다고. 근데 애가 없길래 그냥 화장실 온 김에 볼일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변기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두들기더래요. 오. 못 나갔대요, 그 뒤로. 그리고 나서 공포에 떨면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찾아보니까 부재중통화 미친 듯이 쌓여져 있고 자기는 3층에 있었대요. 예. 애들 4명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자. 이제 우린 여기서 끝이다 이러고 나서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학교도 뒤집힌 거예요. 전날 별관에서 새콤이 몇 번이 울렸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전학년을 갈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축제 끝나고 별관 남아갖고 장난친 사람들 다 나오라고. 나오면 니들 죽는다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애들을 갈구는 타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줬던 게 축제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혈기왕성해진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죄다. 그리고 뭐 본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뭐 시험지가 있다거나 교무실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범인은 잡아야 되겠고 애들을 상대로 그냥 겁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돌비를 포함한 4명이서 엄청 덜덜 떨었대요. 이걸 나가 말어. 이걸 나가 말어. 이러면서 있으니까 그렇게 한 3일 정도 흐르고 선생님들이 약간 백기를 드신 거예요. 심한 처벌을 하려는 건 아니다. 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제3자가 학교에 침입을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다. 학생들이 그랬으면은 축제 기간 중에 혈기왕성해진 학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기 때문에 적당히 잔소리만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만약에 외부인 침입이면은 이건 일이 커진 거다. 그러니까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 회유책이죠. 이거 먹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먹이는 거예요. 네. 4명이서 그래. 이 정도면 설마 괜찮겠지 하고 나서 4명이서 자수를 했대요. 저희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라고 자수를 한 거죠. 자수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미친 듯이 까인 거죠. 자수를 하면서 울면서 빌었대요. 진짜 우리 그냥 다른 의도 없었다. 귀신 보려고 그런 거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딱 비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선생님 한 명이 웃으면서 야, 그래서 봤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봤으니까 자기들. 저 봤어요. 막 이런 귀신 봤고요.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씩 웃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일부러 안 잡은 거 같냐고. CCTV 다 깔려있어. 우리 니들인 거 처음부터 알았어. 근데 나오기 기다려준 거라고. 하면서 CCTV 영상을 보여주더래요. 걔네들 3시간 동안 2층 중앙계단에 서 있었어요. 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2층 중앙에 3시간 동안 서 있었대요. 우와. 애들 거기서 뇌정지 왔고 또다시 부모님 소환돼가지고 개 까이고. 그 얘기 어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거 완전 홀린 거네, 그러면? 완전 홀린 거죠. 와. 말이 안 나온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뭔가 역동적인 무언가가 있었잖아요. 네. 와, 제대로 홀렸네.
그러고 나서는 뭐 별일은 없었고요. 다행히도. 그러고 나서 걔네들 그냥 뭐 정학이나 그런 심한 처벌 받지 않고 적당히 그냥 교내봉사로 처리되고, 그리고 나서 2, 3학년 진짜 조용히 학교 다니다가 졸업했대요. 잠깐만. 그러면 뭐 전화도 그렇고 세콤도 그렇고 그런 건 좀 어떻게, 그것도 다 홀린 그 상상인가? 아니에요. 세콤은 여러 번 울린 게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 번 울린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요? 그게 세콤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개래요. 그러니까 저도 걔한테 들은 거에서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 때 울리는 세콤이 있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문이 열리면서 울리는 세콤이 있는데, 움직임으로 울리는 세콤도 있대요. 맞아요. 움직이면은 울리는 세콤이 있는데, 네. 이게 축제 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세콤 업체에 얘기를 했대요. 아마 분명히 장난치는 애들 있을 거니까 딱히 출동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고 나서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고, 걔네들이 가만히 진짜 서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나 이런 또 반전이 있을 줄 몰랐네. 여기에서. 난 그냥 그러고 더 이상 이 짓거리 안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러고 말았다. 그 정도 이야기인 줄 알았네요.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고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뭐 괜찮겠죠? 그죠? 저는 거기서 졸업을 안 해갖고 찾아가진 않았거든요. 동기들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죠. 야, 아직도 그런 된다. 이러면 좀 너무 심하잖아, 그러면. 그쵸. 네, 그렇죠. 자, 오늘 아스라님 학교에 관련된 괴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진짜 또 너무 섬뜩하게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번 이야기도 학교에 관련된 괴담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학교에 관련된 괴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학교에도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나요? 어떤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뭔가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카톡 제보로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뚜아뚜지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에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아마 엄청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속인, 무당분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터 이런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뚜아뚜지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기도토 맞을까요? 아니요, 오늘은 기도토가 아니에요. 돌비님한테 얘기 드린 것처럼 쉽게 얘기를 조금 드리기가 아직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예. 오늘은 해드릴 얘기는 돌비님이 다녀오셨던 곳, 현장 작업을 했던 곳은 약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 공동묘지 그쪽이요? 네, 그쪽에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에 해드렸던 얘기처럼 돌비님이 직접 왔던 곳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돌비님이 왔던 곳보다 좀 더 위쪽에 있었던 일인데, 제목으로 얘기하면 저승사자와의 조우라고 해야 되나? 이쪽 장례일을 관련했던 분이 겪으신 이야기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그때는 연도로는 한 98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IMF 시기였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거의 화장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지역마다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진짜 한 100분이 돌아가시면 다 100분이 매장할 정도 화장은 거의 안 하들 때라 거의 다 매장만 하는 거의 그 시기였는데, 일단은 사람이 고인분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치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3일장, 4일장, 5일장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장례를 치르면 꼭 택일이라는 걸 봐요. 이 택일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장례 스케줄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름 지어주시고 결혼식 날짜를 좀 정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그걸 봐주시거든요. 봐주는 거는 보통 고인의 사주와 자식들 사주와 그리고 마지막 미망인 배우자분 사주를 놓고 보면 그 스케줄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게 3일장, 4일장, 5일장이 결정이 되거든요. 오. 그 스케줄에는 뭐 하가는 몇 시에 해라, 발의는 몇 시에 해라 이런 스케줄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애장하시는 분들은 단체로 있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가족묘지나 이제 문중묘지가 있는 분들은 새벽 토신제라는 게 있어요. 이 새벽 토신제는 그 가족묘지를 지켜주는 토신에게 지내는 제사거든요. 요 토신제를 새벽 토신제라는 거에서 세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제사는 꼭 새벽에만 지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다른 사람, 전혀 관계는 다른 누군가가 지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저녁 6시 이후 절대 피가 묻은 음식, 날 음식을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는 음식들은, 재물들은 무조건 불에 익히지 않은 생음식으로만 써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택일이라는 게 결정이 나서 이제 스케줄이 나오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현장을 꼭 보러 가세요. 그 묘지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현장을 보러 갈 때 꼭 이 제사를 지낼 분을 같이 데리고 가세요. 그분이 이제 새벽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느 때처럼 저희 아버지도 그 당시 이제 매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을 갔다 오시고 이제 집에 오신 거예요. 보통 평상시에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그때도 얘기 들었듯이 어머니가 고깃집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그냥 뭐 마을에 이렇게 회의가 있다. 네. 마을에 회의가 있어서 이제 회의 좀 갔다 오겠다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저희는 아버지도 좀 야심가였어요. 젊었을 때는 이제 청년회장도 하고 하니까 차기 이제 마을 이장 자리를 좀 노리고 그런 걸 너무 열심히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마을 회의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오는데 이제 동네 분들 몇 분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시고 마을 회의했던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게 웃긴 게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이 모이면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술 마시거나 뭐 여자 얘기하거나. 네. 근데 이제 좀 촌동네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동양화 감상을 하잖아요. 동양화 감상을 막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저녁 12시쯤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가 오는 게 토신제를 지내시는 그분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처음에 전화가 오길래 아니 이분이 왜 자꾸 전화가 오지? 이때까지 나랑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도 전화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그 새벽 시간대 전화가 온 적이 없는데 왜 전화가 오지? 혹시 설마 길을 잊었나? 생각을 해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장을 보러 가면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봐 나뭇가지를 꺾어 놓던가 리본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길을 까먹지는 않을 텐데 왜 전화가 왔지 해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보통 우리가 친한 분들이 저장된 분들이 오면 여보세요 하고 안 하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왜요? 아니 왜? 무슨 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냥 왜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화기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여보세요? 했는데도 아무 소리 없다가 툭 그냥 끊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전화를 잘못 눌렀구나. 새벽에 이제 토신제를 갔다가 그냥 전화 잘못 눌러서 전화 왔구나 하고 다시 이제 동양화를 막 열심히 감상하는데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오다가 산짐승을 치웠나 아니면 어디 사고가 났나 조금 걱정 어린 마음으로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처음에 아버지가 여보세요 했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조금 이거 뭔가 심각하면서 여보세요 하니까 이제 그분이
말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항상 똘비라고 얘기를 드릴 네. 건데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똘비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똘비야 하더니 전화가 끊기더래요. 뭐야? 순간 이제 아버지는 이게 뭔 일이 났구나. 왜냐면 이분이 어디 간지는 알고 있고 그 간 곳은 공동묘지고 어쨌든 산이고 하니까 처음에 아버지는 이분이 제사를 마치고 오시다가 뭐 동물을 쳤나 아니면 이제 산길이니까 이제 조금 차가 뭐 전복이 됐나 그래서 뭐 사고가 나서 다치셨나 걱정을 해가지고 마을 분들을 그냥 다 집에 돌려보내시고 내일 내가 이제 아침에 또 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봅시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다 돌려보내고 고민을 했대요. 아버지가 이걸 삼촌네 배우자분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집에 혹시 뭔 일이 생기면 너무 걱정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바로 또 전화가 오더래요. 그 삼촌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네 여보세요 하니까 이 삼촌이 똑같이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똘비야 빨리 와 하고 끊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순간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제 방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도 재미난 게 아버지는 이제 제가 안 자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냥 들어오자마자 야 일어나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귀찮고 일어나기도 싫고 하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도 이제 아버지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야 일어나봐 지금 빨리 갈 데 있으니까 대충 입고 빨리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시간에 어디가 내일 일 간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야 빨리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갈 데 있으니까 빨리 나와 하고 아버지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투덜투덜 그냥 나갔죠. 나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통 현장 다닐 때 타고 다니는 차가 있고 산에 일 갈 때 가는 차가 있어요. 보통 산에 일 갈 때는 이제 트럭을 타고 가시는데 그 차에 이제 시동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딴에는 그냥 이게 뭐 어디 간다면서 왜 포토를 타지?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옆에 탔죠. 옆에 타고 가는데 이제 내가 궁금하니까 이 시간에 어디 가는데? 하고 이제 물어봤죠. 아버지는 대답은 안 하시고 자꾸 어딘가에 전화를 거세요. 예. 전화를 거시면서 안 받네. 그리고 또 조금 운전하시다가 또 전화를 거시고 또 이제 다시 안 받네. 계속 요것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산일을 가면 이제 뭐 잔디나 이런 걸 미리 실어놔야 되는데 아버지가 마을 레이드 하고 이제 동네 분들하고 동양화 감상하다가 까먹었구나 잔디 치는 걸. 그래서 이 새벽에 가는구나. 왜냐면 내일 아침에 현장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미리 안 실어놓으면 이제 아침에 하면 좀 스케줄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시켜먹으려고 데리고 이 밤에 깨워서 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좀 짜증나는 투로 그냥 유리창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버지는 계속 똑같이 전화는 어딘가에는 거시고 있고 차는 계속 가는데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원래 잔디나 그런 걸 실으러 가려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차가 산으로 가니까 이게 왜 아버지가 일로 가지? 이상해서 이제 제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조금 짜증나는 투로 물어봤어요. 네. 아니 도대체 어디 가길래 일로 가냐고. 아버지가 어디 가니까 그냥 일단 있어 하면서 다시 또 전화는 계속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받네. 자꾸 그것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지? 이 새벽에 왜 갑자기 나를 데리고 산으로 가지? 근데 이제 길이 계속 산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 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이 길로 가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공동묘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도대체 왜 이 밤에 여기를 가고 저도 이제 순간 그 당시에 조금 썸뜩하니까 아버지를 다시 쳐다보면서 여기를 왜 오는데?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 왔으니까 좀만 있어봐 하면서 다시 또 전화를 계속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뭐
내가 홀렸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자꾸 왜 이 밤에 여기까지 오지 해서 한참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차를 딱 세웠는데 전방에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딱 보는 순간 누구 차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죄를 지내는 삼촌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차는 제가 몰아볼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죠. 아, 이 삼촌 네. 새벽 여기 왔다가 뭔가에 홀렸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차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아빠가 내려서 저기 걸어가면 차에서 내리지 말고 아빠 운전석으로 옆으로 바로 갈아타서 너 이 차 운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농사도 짓고 산일을 하다 보면 삼촌들이 야 잔디 갖고 와봐라 뭐 차 이거 빼봐라 하면 깔짝깔짝 운전을 했었거든요. 이제 운전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배워서 이렇게 깔짝깔짝 운전을 하니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그럼 아빠 이제 내려서 갈 테니까 너 내리지 말고 아빠 옆으로 바로 앉히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차를 돌려서 저쪽 방향으로 보고 있으래요. 네. 차를 좀 돌려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얼떨결에 알았어 하고 대답만 하니까 아버지가 내려서 그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차에 앉아서 정말 운전을 꾸역꾸역 해서 이제 차를 돌렸죠. 네. 돌려서 정면을 보니까 정말 거기가 미로 같은 곳이라가지고 앞에는 도로가 쭉 가다가 이제 안 보이고 양옆에 약간 불빛으로 이제 무덤들은 보이고 저도 나름대로 무서우니까 이제 앞에는 쳐다보지는 못하고 그냥 라디오만 만지작 거렸어요.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가 지나니까 뒤에서 이제 차에 사람 타는 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감적으로 아버지가 차에 탔구나 뒤에 이래서 나를 운전하려고 데리고 왔나 그냥 이렇게 해서 나보고 운전하라고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아마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게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포터니까 뒤에 가운데 유리가 있잖아요. 네. 살짝 쳐다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시동을 거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보고 운전하고 혼자 가라는 소린가 뭔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빵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라는 소리구나 해서 이제 천천히 나갔죠. 어느 이제 넓은 길에 오니까 이제 제가 이거 내려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내려서 저쪽으로 유리창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리창을 살짝 내리니까 아버지가 아빠가 앞에 갈 테니까 천천히 뒤에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 무서워. 예. 그래서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마을에 오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너 이제 그냥 가서 자라. 아빠는 이 삼촌 데려다주고 오겠다. 그러고 저는 그냥 잤어요. 속으로는 그냥 생각했죠. 저 삼촌 분명히 홀렸구나, 뭔가 봤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아니까 데리러 왔구나.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잤는데 뭐 새벽은 시간이 금방 가니까 비몽사몽한데 아버지가 또 이제 새벽에 깨우신 거죠. 이제 일을 가야 되니까. 비몽사몽에 아버지 차에 타서 그냥 저는 잤어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한참 지나니까 아버지가 또 깨우시더라고요. 야, 다 왔으니까 일어나. 막 흔들면서 깨우길래, 벌써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왔던 곳이에요, 어제 새벽에 아버지랑. 예. 내가 이거 꿈을 꿨나? 아니면 내가 헛것을 봤나? 분명히 나 어제 아빠랑 여기로 왔었는데 새벽에 왔던 곳인데 뭐지? 하고 그냥 얼떨결에 내려서 그냥 그날 일을 이제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버지가 산일을 하면서 막 사람들하고 인부들하고도 막 얘기도 하고 뭐 상주분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되게 과묵하게 일을 하시니까 좀 분위기가 다운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오고 아버지는 또 이제 그 삼촌네 집으로 가신 거예요. 네. 어제 이제 데리고 온 삼촌네 집으로 가시고 있는데 오후 정도 되니까 이제 구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삼촌네 집 쪽에서. 역시나 홀렸구나. 홀렸으니까 구술하구나. 이러고 있는데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할머니분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좀 웃긴 게 저희 마을에는 무당이 2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되게 뭐 흔히 말하는 신발 날리고 정말 바쁘시고 막 유명한 분이었고, 근데 이에 다른 한 분은 점사 같은 것도 보지도 않고 굿도 안 하시는 분인데 이 할머니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왜냐면 키도 옛날 분이신데 저희 와이프가 한 지금 167 정도인데 키도 저희 와이프만큼 그 정도 키 정도 되시고 얼굴도 정말 가림하신 데다가 보통 할머니는 걸음걸이들이 있잖아요. 약간 살짝 꼬부랑한 느낌인데 이 무당 할머니는 꿋꿋하게 서서 걸어요. 허리를 바짝 세우고 그리고 뒷짐을 지고 걸어 다니세요. 정말 그냥 딱 얼굴을 보면 좀 오금저리게 생기셨어요. 이 무당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는 저희 집에 자꾸 놀러와서 저희 할머니에게 형님 하면서 고구마도 삶아오고 뭐 옥수수도 삶아서 드시라고. 그래서 친해져서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온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기 굿하는 거 아냐고, 굿하는 거 봤냐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는 아유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다고, 그 삼촌분 흘렸다고 그냥 대충은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무당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무당 할머니가 마을에서 갑자기 굿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무속인이지만 너무 궁금하니까 그냥 멀리서 처음에 지켜봤대요. 멀리서 지켜보는데 되게 쎄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뭔데 왜 자꾸 쎄한 느낌이 들지? 그리고 굿하는 할머니는 자기도 알고 있지만 꽤 나름 잘한다는 무당인데 왜 내가 쎄한 느낌을 들지? 하면서 더 가까이 가셨대요. 더 가까이 가셨는데 그래도 너무 쎄한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굿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굿이 하는 게 조금 자기가 봤을 때는 좀 개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왜 저딴 식으로 굿을 하지 하면서 자기가 조금 화가 나더래요. 네. 자기도 한때는 무당이어서 자기도 한때는 굿을 하고 했지만 저런 식으로 마을 사람한테 돈 받아서 굿을 하나 하면서 좀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굿이 끝나고 밤에 그 할머니를 찾아갔대요. 그 할머니를 찾아가니까 이 할머니가 신당에 앉아있다가 할머니가 오시니까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 무당 할머니가 앉으자마자 바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냥 하는 게 첫마디가 느꼈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은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니까 못 느꼈을 리가 없는데 익숙한 기운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무당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왜 굿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다시 저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 삼촌을 데리러 간 날로 간 거예요. 그날 밤에 아버지가 이 삼촌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 뭔 일인지 아버지도 궁금하니까 이 삼촌을 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고, 무슨 얘기를 그러냐고 이제 깨우니까 이 삼촌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는 정상적으로 이제 밤에 11시 한 반쯤에 와서 제복을 입고 정상적으로 제르들을 들고 가죽묘지에 갔대요. 가서 제까지 완벽하게 지내고 가죽묘지를 나와서 차 있는 쪽 가려고 이제 호라시를 들고 딱 가려고 하는데 자기 차 앞에 시커먼 인형이 4명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호라시를 비추고 있는 순간 다시 뭐지 하면서 쳐다보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와서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자기 앞에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와서 딱 서 있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약간 엉거주춤하면서 하면서 이제 벽 쪽으로 살짝 기대했대요. 근데 요게 저희도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하면 놀라는 게 저희도 이제 장례를 하면서 시신이 실제로 움직여요. 시신은 실제로 소리도 나요.
건데 이 삼촌이 너무 놀래서 오 하는데 그 시커먼 인형이 허리를 쭉 숙이면서 자기한테 얼굴을 내밀더래요. 이러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아 이놈은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더래요. 그래서 이 삼촌이 뭔지를 알겠더래요. 그냥 아 이거는 저승사자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겁나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저승사자 4명의 인형이 계속 고개를 흔들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그 삼촌을 다시 쳐다보고 아 이놈은 아닌데 자꾸 이러시니까 이 삼촌이 너무 놀라니까 순간적으로 그 가족묘로 다시 뛰어 들어갔대요. 요것도 약간의 우리도 장례식장에 미신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산이나 공동묘지 갔을 때 내가 너무 무서우면 가족묘지 나가면 이렇게 비석처럼 세워놓는 것들 있잖아요. 비석이 아니라 이제 조형물처럼 뭐 호랑이상이나 이 가족묘지들은 거기 수호신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면 조상들 분들 중에 뭐 장군을 지냈던 분이나 뭐 관직에 있던 분 그런 수호 형상으로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의사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 가서 너무 무서우면 그런 동상 있는 곳 가서 큰절 2번 하고 거기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잡기들이 이제 접근을 못 한다는 속설 아닌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촌도 자기가 이제 그렇게 죄를 지냈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얼떨결에 가서 거기 엎드려서 절을 하고 벌벌 떨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건 거래요. 무서우니까 전화를 걸고 이제 밖을 쳐다보면 그 저승사자 인형 4명이 가족묘지로는 들어오지는 못하고 주위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아 저놈은 아닌데 자꾸 계속 그것만 반복하시더래요. 그 사이에 아버지가 가서 이제 그 삼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아버지는 그 새벽에 무당 할머니를 찾아가서 아 누구 삼촌이 홀렸으니까 좀 봐달라. 이제 무당 할머니 분도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은 하는 줄 아니까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 줄은 아니까 아 뭔가 잡기한테 홀렸구나 생각하시고 그 삼촌 집을 갔는데 그 무당 할머니가 갔을 때도 정말 센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삼촌 집에 들어가서 방까지 들어갔는데 무당 할머니가 보기에는 이거는 홀린 것도 아니고 신인 것도 아니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자기도 궁금하고 이 존재가 뭔지도 왜 여기 잡기 같은 이런 강한 존재가 있지 생각하고 구슬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무당 할머니가 얘기해 준 게 지역마다 우리가 사투리가 다 틀리잖아요. 네. 그럼 저희 지역도 이제 무속인들이 다 틀려요. 다른 지역마다 무속이 하는 행위도 틀린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무속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신을 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무속인은 신내림을 받은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당을 차리면 이제 신이 그 신당에 있는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무속인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또 물어본 게 그러면 이제 귀신 보는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제 영안이 트임 보신 분들이나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귀신이 보이는데 이게 뭐 1년 360을 보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조건이나 특별한 이런 기운을 만나면 영안이 잠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무속인들은 귀신을 보고 왜 보는 거냐 하니까 내가 만약에 귀신을 보고 싶으면 자기도 이제 제사를 지내던가 이렇게 해서 신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내림을 받는 순간 자기 신이 영안을 닫아준대요. 무조건 귀신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닫아주고 자기한테 기도를 하거나 이제 제를 지내서 신의 힘을 빌려야 귀신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귀신도 보이고 자기가 얘가 씨였구나 하고 평상시 때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똘비님 어깨에 귀신이 걸쳐있다 이렇게 들면 자기가 신의 힘을 빌리기 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귀신이 씨였구나 그 영가가 되게 그 사람에서 같이 느껴진대요. 영가의 기운이 같이 느껴지고 만약에 씨인 게 아니라 똘비님 주위에 귀신이 있다면 이 주위에 되게 강력한 영가의 기운이 있다고 느껴진대요. 그냥 네.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거는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 명확한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자기가 지금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구슬해서 자기가 봐야 되겠다. 도대체 어떤 영가길래 들어오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쫓아왔나 해서 구슬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데 바로 구슬하니까 저승사자 4분이 밖에서 보이더래요. 그 삼촌네 집 주변에 서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계속 고개만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타는 과정에서 이 할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삼촌을 데리러 왔나 생각하고 굿 과정에서도 좀 틀리지만 사자상이라는 걸 차린대요. 굿 과정에 사자상이 뭐냐면 저승사자를 막는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자상을 차려서 이제 그 사자상에 맞춰서 구슬하면 저승사자가 접근 못하게 막는데, 그렇게 해도 저승사자는 이제 이 사람을 데려갈 그런 개념처럼은 보이지 않더래요. 구슬하는 도중에도. 그래서 그냥 이 할머니는 이게 저 사람을 데리러 온 게 아니구나 확신을 하고 그냥 대충 마을 사람들 넋두리 하듯이 그냥 그런 부분으로만 대충 하고 끝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끝내는데 그 굿이 끝날 때쯤 되니까 저승사자가 그러더래요. 그래, 그놈은 아니구나 하면서 돌아서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는 5년 뒤에 다시 보자 하면서 사라져버렸대요, 아예.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무당 할머니분을 찾아가서 했던 얘기를 해주는데, 이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구슬한 건데, 나중에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날 돌아가서 저희가 매장하시는 분하고 이 제사를 지내는 분의 이름이 똑같았던 분이에요. 이름이 똑같았고 나이도 똑같았대요. 아버지도 궁금해서 이제 저희는 장례 기록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름도 똑같고 이 제사를 지냈던 분 이름도 똑같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무당 할머니가 말해주는 게 저승사자는 항상 4명이 같이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3번의 기회를 준대요. 저승사자가 왜 4명이냐면 한 분은 이제 신식사자라고 하고, 한 분은 일찍사자라고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월직사자라고 하고, 마지막이 명부사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시식사자는 모든 시간을 관조하는 저승사자고, 일찍사자는 낮에 돌아가신 분들의 명부를 관조하는 저승사자고, 마찬가지로 월직사자는 저녁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관조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명부사자는 이 사자들이 주는 명부를 받고 영혼을 체포하는 역할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4분이 항상 같이 다니고, 저희 지역의 무속인들은 이 저승사자를 그냥 삼사자라고 불러요. 명부사자는 빼버리고 그냥 시식사자, 일찍사자, 월찍사자만 해서 삼사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번의 기회를 주는데, 처음에 이 삼촌이 저승사자를 본 것도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날 돌아가신 분하고 이름이 같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이놈은 아니네 하면서 쳐다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까지 와서도 나타난 게 2번째 이제 기회를 주는, 확인을 하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굿이 끝나고 나서 이 삼촌이 아니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마지막 3번째는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무당 할머니한테 마지막 한 번에 너는 5년 뒤에 보자고 한 얘기를 남기고 가셨는데, 결국은 그 잘 나가셨던 무당 할머니 5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돌아가시고 저희 마을에는 그 무당 분 한 분이 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삼촌은 그 새벽 포신제를 안 해요. 네. 이제 자기가 뭐 저승사자를 본 거를 떠나서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솔직히 조금 자기도 한편으로 겁나고 하니까 못하겠다 안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대신 하게 됐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삼촌은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나이 드셔서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기회가 되면 연결이 좀 많이 되는데 이제 같이 이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을 저희가 데리러 갔던 적이 있던 거예요. 그때 진짜 이런 저승사자 같은 경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자세한 이름 같은 경우를 처음 들어봤네요, 오늘. 저는 이제 돌비님한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머니도 무속인이시고 제가 아시는 분도 다 그쪽이고 기도토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죠. 그렇지. 네, 이제 많이 들었겠죠. 네, 네, 굿도 이제 제가 틀리다고 얘기 들은 게 기도토를 할 때 육지에 있는 무당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럼 좀 틀려요. 같지는 않아요. 오. 네, 이게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하는 이제 자기 방식들이나 이런 게 살짝은 틀려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뭐 그런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이제 저승사자는 4명이고 그런 얘기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똑같은데 이제 자기 굿하는 게 좀 틀릴 뿐이지 기본 베이스는 뭐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무속인하고 장례식장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무속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충문을 써달라고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무속인이 모시면 안 될 신을 모시려고 그걸 써달라고 한 거거든요. 오. 그런 내용을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써준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모시면 안 된 신을 모시려고 그걸 써서 그분이 지금은 정말 피폐해진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네. 거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충문이 그냥 오. 뭐 한자만 냈다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뜻이 다 틀려요. 같은 한자여도 뜻이 틀리기 때문에 네. 이 장사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충문 종류가 정확히 따지면 한 100종류가 돼요. 근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에 읊어주는 우리가 읊어준다고 하거든요. 뭐 아래거나 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도 와달라고 강림같이 와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무속인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장의사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아셨는지 모르는데 찾아와서 하여튼 제가 써줬던 그런 이야기 관련된 것도 있고 좀 다양하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짜 천천히 네, 많이 네.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아또지님 너무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뚜아뚜지님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장례업을 운영하시기도 하셨고 기도터 운영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 뭔가 죽음에 관련된 영적인 거에 관련된 업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좀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먼저 들으신 분들은 돌비 뚜아뚜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공동묘지 첫 번째 썰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